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여기는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저도 서울역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아직 눈이 다 안 치워져서 굉장히 조심히 걸어왔거든요. 여러분들도 눈길 조심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1 더하기 1이 늘 1이라면은 누가 노력할까요? 1 더하기 1이 2가 되고 3이 되고 5가 되고 이렇게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 집착이라든지 집념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집착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마음이 쏠려가지고 매달리는 거고 집념이라는 거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매달려서 마음을 쏟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 말인데 약간 집착이라는 거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뒤에 집념이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쓰이거든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집념이 뭔가 이걸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들 토끼 있잖아요. 토끼가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물었거든요. 뭘 물었냐면은 당근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저 당근 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약사가 뭐래요?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약국에 당근은 없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 또 토끼가 그 약국에 찾아가서 또 당근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약사가 없다고 했잖아 하면서 없어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 날 또 토끼가 또 약국에 가서 당근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약사가 너무 화가 나서 너 자꾸 귀찮게 하면은 가위로 너 귀를 잘라버릴 거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다음 날은 약사가 오늘은 안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 또 토끼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사한테 아저씨 가위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사가 약국에 가위가 어디 있어? 없어? 이러니까 토끼가 하는 말이 그럼 당근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그저 죽을 각오를 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계속 그렇게 당근 달라고 하면 귀가 잘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게 이게 토끼의 집념이거든요. 이 짐승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인간도 이런 집념의 인물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들 1770년도에 태어나서 1827년이니까 짧은 생을 살았죠. 뭐 그 당시에는 좀 긴 삶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56세라는 게 그리 긴 삶은 아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은 물론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음악을 이제 시키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큰 인물들에 비하면은 그런 어려운 어떤 가정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살아생전에 유서를 썼거든요. 어떤 유서를 썼냐면은 나는 죽는 그날까지 음악을 하면서 죽겠다 이런 유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유서를 쓰기 전에 그가 만들었던 음악하고 그가 유서를 쓰고 난 이후에 이 음악은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청력에 장애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의 나이가 32세에 이미 청력이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오면서 그가 죽기 전 10년 전에 완전히 청력을 잃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베토벤은 우리가 보통 악성 베토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이 서양에서의 어떤 고전 음악의 대표적인 그런 어떤 완성된 작품을 그가 귀가 들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만든 작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짜자자잔 이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가 이 음악 있잖아요. 클래식 짜자자잔 그죠? 운명 교향곡 5번입니다. 결국 이 불멸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하나의 음악을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음악을 하겠다는 그 집념 하나로 그의 지금까지도 베토벤은 우리에게 많이 인식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유서를 한번 써보시죠. 나는 죽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겠다? 주식을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반드시 천억 자산가가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하셨던 그 주식하고 당장 월요일부터 주식을 임하는 그런 자세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할게요. 네, 자 이제 지금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느냐면은 거래 대금이죠. 지금 보면은 그동안 코스닥 시장이 거래 대금이 뭐 6조, 7조 이렇게 머물러 있던 부분들이 지금 코스닥 시장이나 거래소 시장이나 거래 대금이 거의 비슷하게 10조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뭐 거의 뭐 12조까지 갈 때도 있고, 그죠? 이렇게 이제 코스닥 시장에 이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도주가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장에 뚜렷하게 이 코스닥 시장의 주도주가 지금 형성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면은 이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을 조금 당긴다라는 이런 그 단독 기사가 나왔잖아요. 뭐 7시부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길어지면서 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가. 점점 이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시간대도 늘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 투자를 하는 어떤 방법들이 조금 변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지난 주에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주도주가 나왔던 부분은 뭐냐면 로봇 관련한 종목입니다. 물론 이제 이 로봇 관련한 종목은 지속적으로 어떤 흐름들을 갖춰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 불을 지핀 게 뭐냐면 트럼프죠. 트럼프가 이제는 로봇 전쟁 시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상무장관이 뭐 루트닉 미국의 상무장관이 또 이제 그 로봇 산업과 관련돼 있는 CEO들과 회동하는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서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을 굉장히 불을 지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도주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5일선을 따라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봐도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주도주로서 정배를 쫙 만들고 올라왔잖아, 그죠? 근데 지금 뭘 하고 있죠? 박스권에 있잖아, 그죠? 그럼 이 박스권에 있다라는 거는 주도주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주도주가. 그러니까 주도주라는 거는 여러 그룹을 형성해서, 그죠? 추세선을 기술적으로 5일선을 따라서 전부 다 이렇게 같이 움직여줄 때 그게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로봇주들도 그동안 많이 상승했다가 어떻게 했죠?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조정을 받으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나올 때 전고점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밑에서 올라오면서 지금 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또 전고점을 돌파한 종목도 있고 또 밑에서 시작하는 종목도 있고 다 다르지만 그 나름대로 이 지금 보면은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같이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잖아요. 먼저 움직인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구분을 짓는다면은 뭐 아무래도 휴머로이드, 그죠? 그다음에 뭐 액추에이터, 뭐 관절 부분이라든지 감속기라든지 뭐 로봇 손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공장에 이제 로봇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어떤 그룹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면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지금 이렇게 순환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이번 주에 가장 좀 두드러진 부분들이 뭐냐면 현대오토웨브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자율주행 쪽에서도 좀 움직이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차트가 어때요? 상당히 멋있게, 그죠? 지금 반도체가 약간 박스권에 있다면은 그 반도체 중에서도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죠? 뭐 그 젠순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 모든 AI 어떤 부분에 있어 전기 없으면 안 된다, 그죠? 뭐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LG전자가 이렇게 좀 급등을 하는 것처럼 LG전자나 현대차가 지금 보면은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그런 자리를 좀 메우고 있듯이 이렇게 좀 정비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 현대 오토웨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율주행 쪽에서 이제 로봇으로 그죠 같이 이제 합류를 해서 움직이는 모양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현대 오토웨브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보면은 세력주의 그림이면서 시총도 상당히 셉니다. 그죠? 시총이 센 데 비해서 유통 물량이 작으니까 약간 품절주의 그런 어떤 형태로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그림을 그려주는 그래서 신고가를 쓰면서 정배일에 있는 종목은 항상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이 5일선이 어떻게 그 하는가를 참고해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보면은 뭐 SPG라든지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뭐 그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약간 그죠? 테슬라의 그죠? 그 공장 증설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살짝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또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외에도 뭐 로보티즈는 지금 보세요. 8만 원, 9만 원에서 그죠? 그때 유증을 할 때 여러분들 뭐 깜짝 놀랐지만 지금 30만 원을 가는 불과 얼마 안 되는 이런 시간에 지금 보면은 로봇주들이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뭡니까? 앞으로 영업이익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 걸 따지면은 살 종목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맞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장이라는 거는 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시장에 맞서지 마라. 시장에 순응해라. 그게 뭐냐면은 나의 기준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어떻게 얘를 대장으로 하나요? 그럼 걔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가 커지는 거지. 제가 무슨 저런데 상한가를 쳐. 뭐가 있는데 상한가를 쳐. 이렇게 따져서는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계속 꾸준히 봐야 되는 기준은 5일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종목인데 사실 이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와 로봇이 어떻게 하냐면 시소를 탄다고요. 로봇이 좀 약간 수그러들면 바이오가 이렇게 좀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 바이오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요. 바이오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이 투자자들에게 그 이미지가 많이 훼손이 됐단 말이에요. 또 불과 지금 알테오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요일 날 바로 막 급락시키고 그죠? 키투르타에 대한 판매 금지 독일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또 회사에서는 또 해명하고 뭐 우리 아무런 뭐 문제 없다 뭐 지금 임상과 관련된 이렇게 계속 이런 얘기들이 말로서 번복이 되면서 주가를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항상 주가라는 거는 이제 이 알테오젠도 지금 보면은 뭐 거래소로 이전하는 이제 시총이 센 종목들은 대부분 보면은 거래소로 많이 좀 이전을 시키거든요. 뭐 내년에도 뭐 그런 작업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뭐 그런 어떤 차원에서 그죠. 말로서 이렇게 막 주가를 밀어버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에 대한 이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도 좀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파로스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6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6,000원, 7,000원인데 12,000원을 찍어버렸잖아요. 일주일 만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단기적으로 수익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그죠 말하는 종목을 따라갔을 때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이 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도 뭐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지금 사실 보면 삼성 에피소홀딩스 같은 경우도 신규 종목인데 이번 주에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이렇게 좀 탁 급락을 시키면서 그죠? 그런 부분들이 다 뭐냐면은 개인들이 너무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한번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개미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거기에다가 어떤 막 의미를 붙이고 막 이러지만 이 수급이라는 거는 한번 들어와서 어떤 형태를 갖출 때는 그렇게 쉽게 그 파동 길이를 그렇게 짧게 보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또 조정을 볼 때 만약에 올선이 깨진다고 해서 막 이렇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올선이 깨지고 기술적으로 어떤 형태에서 자리를 잡는가 그죠?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뭐 보는 전략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LNC 바이오라든지 뭐 뷰티 쪽에서 이제 그동안 로킷 헬스케어가 많이 갔는데 또 그런 종목들도 조금 보면은 추세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바이오 종목들이라든지 무슨 종목이든지 뭐 가능하겠지만은 신고가를 써주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색다르게 한번 보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계속 이제 여기서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은 서울 터미널 관련한 재건축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막 이제는 어떻냐면은 노도나도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천일 고속과 동양 고속을 필두로 해서 움직였던 종목이 지금 그 바톤을 어디에다 넘겨줬냐면 상지건설과 동신건설, 그죠? 뭐 일성건설,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이게 바톤이 좀 넘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종목들 역시도 그죠? 여러분들께서 어떤 트레이딩 방법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지 제가 다음 코너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와 이렇게 뭐 상한가를 갖는 종목을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와 있고 그 종목 안에 그저 세력이 존재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딱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어느 한 부분의 파동만 여러분들께서 이익 실현을 하면은 충분히 그죠? 안정된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방법은 어떻게 물량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는 다음 코너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테마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좀 사그러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상한가를 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눌림목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기술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좀 지켜보는 전략 펼쳐보셔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인데 지금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제 이런 부분들 60만 원대 하이닉스를 사신 분들께서는 다소 지금 마음이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수가 4,000포인트를 넘어서고 지금 보면은 외인과 기관들이 1조가 넘는 기관도 외인도 그죠? 거의 뭐 금요일 날 그 2조 가까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데 대부분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주가는 변동 사항이 없잖아요. 그건 결국 뭐냐면 또 그런 자리에서 또 이제 매집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은 좀 멀리 보신다면은 그렇게 뭐 안절부절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 종목들이 또 주춤하니까 또 LG전자가 좀 고개를 드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 있었던 뭐 대표적인 이런 어떤 종목들은 뭐 크게 변화는 없었고 뭐 여전히 로봇주가 시장을 주도한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자 한번 볼까요? 자 강한 종목에서 승부를 보자. 제가 이 코너는 저는 어떤 매매를 중심으로 하느냐면은 각 이렇게 경제 프로가 하는 그 전문가들이 다 다릅니다. 저는 뭐냐 빨리 수익을 내고 그죠? 회전율이 빠르고 작은 자금으로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어떤 전부 다 매매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누구나 다 선호합니다. 근데 왜 못하느냐? 이 지금 제가 하는 여러분들 그 뭐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뭐 감사옥이 엄청 많이 적혀 있고 제 유튜브 가보면은 장마감 그죠? 뭐 여러분들 제가 이런 부분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죠? 다 증거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뭐 투자 금액 한 종목당 뭐 그죠? 뭐 300만 원, 200만 원 뭐 이래 사가지고 또 12월 1일부터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4일 만에 뭐 220만 원 벌었는데 이번 주에는 300만 원 넘게 벌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파로스 아이 바이오도 보세요. 4, 5일 만에 60%가 나잖아.
6천 원, 7천 원 할 때 천주만 사도 따블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제가 하는 얘기가 털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제가 밴드라든지 장마가 제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는데도 못 하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 강한 종목을 못 하는 이유는 뭐냐? 땡땡이 없다. 땡땡이 뭐예요? 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단기적인 수익 구조를 매일 수익을 낸다라는 거, 지금 제 유튜브 가보시면 매일 수익을 내드리잖아요.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는 99점이 되어도 안 됩니다. 완벽하게 100점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술적 흐름, 상대가 어떻게 하는 거, 파동이 어떻게 나올 거, 이런 파동 길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성향을 딱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뭐시 분봉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분봉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조차도 모르면서 단타를 한다,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 있을 수가 없죠. 왜 여러분들의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느냐면은 느긋한 사람은,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느긋한 사람은 눌림목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눌림목이라는 건 뭐예요? 금방 파동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 눌림목도 그날 잡아서 바로 파동이 나오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성향이, 그죠? 어떤가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은, 여러분들 그 로마가 왜 망인 줄 아십니까? 로마는 남자의 병사들의 옷이 바뀌면서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어땠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그 로마 보면은 옛날에 병사들이 뭐 입고 있습니까? 치마 입고 있잖아요, 치마. 치마는 남자들이 입어서 되는 옷이 아니라고요. 왜? 이 치마는 여자들이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땅의 기운의 양기를 받아들이는. 남자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아랫도리는 묶어줘야 돼. 그래서 한복 같은 경우도 댄님은 묶고, 양복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어깨가 이렇게 넓어져야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그 양의 기운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인데 남자들에게, 병사들에게 뭐예요? 치마를 입혀나니까 이기겠습니까? 전쟁에서 못 이기죠. 그렇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한테 맞는 옷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자기 성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식을 하루도 못 들고 있는다. 그죠? 나는 뭐 이거 괜찮다, 이렇게 뭐 한다. 그럼 주식을 나는 하루도 못 들고 있고 막 움직일 때 바다닥 들어가서 수익 구조를 형성해야 되고 어쩌고 이러면은 제 방송이 딱 맞고요. 아유, 나는 그렇게 못해. 예, 나는 못하고, 아유, 막 빠지면 빠지는 대로 막 그래 세워라 내워라 막 언젠가 올라가겠지. 그죠? 이러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이 방송하고는 맞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안티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성향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죠? 자기 성향은 이런데 뭐 저걸 얘기해, 뭐 점상한 걸 얘기해, 저걸 뭐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 성향이 맞는 사람들은 제 유튜브를 보면 아, 맞아. 저렇게 하면 빨리 돈을 버네. 아유, 3천만 원 다 안 써도 돈을 갖다가 저렇게 벌어. 저는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장마감에서. 3천만 원을 다 쓰지 않습니다. 하루에. 항상 투자금이 최소 1,500에서 2천만 원을 남겨두고 종가상으로는 그 정도의 현금을 갖고 뭐 가지고 있어봐야 500, 1,000만 원을 하면서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드리고 했는데 벌써 일주일 만에 300 벌어드렸거든요. 그럼 지금 아직 3주 남아있죠. 충분히 여유롭게 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성향, 그래 나는 티끌모아 태산이야. 그죠? 오늘 얼마 벌어? 만들어? 여러분들 하루에 50만 원만 벌어도요. 한 달이면 1,000만 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소 농장에 막 소를 통째로 다 구워 먹으려고 하잖아. 그죠? 한 방에 때려가지고 한 방에 그냥 매덕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건 없어요. 지금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순환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 지나고 나면 아 내가 여기 사가지고 여기 가져 있었으면 뭐 천일고성 내가 어이씨 그저 8만 원에 잡아갖고 저 40만 원 50만 원 가면 대박인데 그런 종목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 종목은 누가 알 수 있느냐? 세력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세력하고 뭐 아주 절친이다. 뭐 세력하고 내가 뭐 한디부를 듣고 잔다. 이래도요 세력은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방향을 찾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 걸 찾아 쫓아다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뱁새가 뭐 따라가면 가랭이 짖듯이
그냥 딱 내 눈으로 보고 아 여기서 내가 요만큼의 한 파동만 먹고 나오겠다. 이런 전략으로 하면은 시장에 먹을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왜? 세력은 많이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강한 종목을 누구나 다 하고 싶어. 시장에서 이 강한 종목을 하고 싶지만 못하는 이유는 뭐다? 죄송한 말이지만 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과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식은 답이 있다. 그죠?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맨날 어떻게 합니까? 어영부영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를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손절할 종목을 왜 하느냐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손절할 종목을 왜 하느냐 이거죠. 보통 뭐 12,000원 사갖고 10,000원 깨지면 손절하래. 그거 손절이 아니에요. 내가 그 뭐 2,000원 주당 2,000원 그죠? 10%도 넘는 그걸 갖다 손절하려고 주식을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력을 키우는 그런 투자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 알고 있으면은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강한 종목. 제가 오늘 현대 오토웨버 얘기했습니다. 이거 사실 시총도 셉니다. 뭐 그죠? 8조 뭐 이렇게 되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라 이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현대 오토웨버는 지금 제가 로봇도 되고 현대차와도 관련되고 자율주행도 관련되고 모든 게 지금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얘가 여기서 이 현대 오토웨버가 비싼 종목이 상한가를 쳤어요. 치고 나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한가를 또 때렸습니다. 눌려줬습니다. 자, 여기서 신고가를 뚫었어요. 그러면 이 파동 길이가 여기서 또 똑똑똑 떨어지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강한 종목들은 지금 보면은 28만 원에 대한 지지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강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강한 종목을 보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지금 항상 어때요? 얘도 지금 이렇게 벌벌벌벌 이렇게 키고 있으면 이거 강한 종목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벌벌벌벌 키고 있는 이런 종목을 하려고 한다고. 그 종목을 가지고 단타를 하려고 한다고요. 그런 종목은 절대 단기 트레이딩의 수익 구조가 나오지 않아요. 이는 얘가 지금 강한 모습을 이래 보여줄 때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하는 방법을 잘 배우시고 알게 되면은 그 매일 제 유튜브 장마강 가보십시오. 돈 조금 넣어갖고도 맨날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이 강한 종목의 어떤 흐름 방향성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 강한 종목이 뭡니까? 상지건설. 자, 이 지금 상지건설 같은 경우는 얘는 과거에 대선 때, 그죠? 이 대표가 그 대권 주자의 캠프에 들어가면서 상한가 11방을 쳤습니다. 이 앞에서 상한가 11방을 치고 흘러내려가지고 다시 또 상한가를 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천일고속 상한가 3번 쳤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몇 방 쳤어요? 6방을 더 쳤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요런 종목들의 트레이딩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전 재산을 몰빵한다. 그거는 죽음이라니까요. 죽음. 요런 것들은 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상지건설이라든지 천일고속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금 보면은 그 종목들 일성건설 뭐 동신건설 이네들 있잖아요. 그죠? 그네들이 수익 구조가 빨리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여러분들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 100주만 사도요 5천만 원입니다.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느냐면 물량으로 승부 보고 상한가를 안 치잖아요. 많이 가봐야 5%, 뭐 최근에 10%간 적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물량을 많이 실어가지고 뭐 5억을 베팅하고 10억을 베팅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거라면 그런 거는 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되겠죠? 근데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을 만들어준다는 건 뭐냐면 투자 금액이 작은 사람도, 그렇죠? 제가 그 천일고속을 상한가 3번 쳤을 때 10만 원에 샀더라도 100주만 사도 10주 사면 100만 원 아닙니까? 금방 얼마 됐습니까? 400만 원 됐죠. 그런 어떤 유행의 종목들을 많이 만들어준다는 거는 뭐예요? 시장이 돈을 벌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죠? 여러분들은 무조건 뭐 세력이 나빠요, 뭐 세력을 뭐 작전 세력 잡아야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라든지 뭘 만들어줄 때는 여러분들께서 그걸 활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활용하기 전에 왜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냐 이거죠. 시장에서 이래 만들어주면은 이거 내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서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얼마큼의 수익 구조를 형성하겠다. 뭐 보통 이름이 이럽니다. 아이고 저런 잡주를 방송에서 뭐 추천하고. 여러분들 잡주와 우량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한테 수익을 주면 그게 우량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된다고요. 이런 분석하고 이런 뭐 그런 어떤 주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워렌 버핏이 하는 거라고요. 자산이 70조, 80조, 100조 이런 되는 거는 그렇게 하지만 한정된 자금,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뭐 이런 작은 투자 금액은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6천만 원 되고 9천만 원 이래 안 됩니다. 1천만 원 가지고 한 달 동안 종목 여러분들께서 사가지고 놔두면은 한 달 뒤에 2천만 원 안 되지만 순환시키면서 빨리 돈을 그죠? 돌리게 되면은 1천만 원이 2천만 원도 됩니다. 그것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니까 그 구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지건설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볼 만하죠. 그죠? 왜? 역사는 반복될 수가 있잖아요. 상한가 11방 쳤던 종목입니다. 상한가 11방 쳤던 종목이 이렇게 많은 세월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점으로 날린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지금 또 보면은 천일고속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일고속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상한가 3방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T 공략 나왔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었고 사고 나서 점상한가 가고 요 눌렸을 때도 곳곳에 살 수 있는 이런 흐름을 줬잖아요. 사실 이 지금 뭐 8만 원짜리가 지금 뭐 50만 원 왔는 이거를 갖다가 뭐 또 추천하느냐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얘도 어떻습니까? 폭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하루에 폭이 막 5만 원, 6만 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0주만 사도 50만 원, 60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는 기술력을 키워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쳐다보고 무슨 저는 잡주가 있어 저게 무슨 주식이라고 이게 아니고요. 활용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천일 고속 같은 경우도 지금 얘도 보세요. 이론적으로 얘는 지금 현재 이론적으로 딱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일선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일선만 훼손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라인에서 뭡니까? 분봉을 보고, 그죠? 분봉 매매가 어쩌고 이러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매수 매도는 1분봉을 보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30분봉과 1분봉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그 매수 매도의 타점을 잡아야지. 그럼 뭘 보고 잡습니까? 그걸 보고 잡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론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그 단기 가열 예고, 그죠? 투자 경고, 그죠? 또 뭐 지정 예고, 뭐 단일가 거래, 뭐 투자주의 이런 거 있으면 뭐예요? 또 놀래가지고 막 또 다 팔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죠? 뭐 이런 거 뜨면 막 놀래가지고 막 다 팝니다. 그 여러분들 그 뭡니까?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 뭐 자기가 죽을 때 뭐 손을 내가 좀 뭐 내가 빈손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 뭐 많이 있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그 불상을 먼저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절에 가면 부처 있잖아, 부처. 부처님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에요. 왜 불상을 만들었느냐? 하나의 통치 수단으로 불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지금 투자 경고, 지정 예고, 단일가, 투자주 이게 뭔지 아시면 불상하고 똑같아요. 주식시장에. 통치 수단이란 말이에요. 무슨 통치 수단이냐? 자기들이 투자 경고를 때리면 어떻게 돼? 투자 경고나 투자주의를 하면 여러분들 쓰고 싶은 신용이나 미수나 이런 걸 마음대로 막 쓸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제한이 되잖아요. 그러면 걔들이란다. 세력들이 그죠? 자기들이 어느 정도 주가를 좀 높여놓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보면서 다시 매집을 하고 싶거나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걸 막 때린다고요. 지금 저기 천일고속이나 저런 거 신용 미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 돈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냐면 이거 보면 아마 놀래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그죠? 이제 초보자의 좀 티를 벗어나고 그죠? 좀 수익 구조를 좀 많이 형성하시려면은 이런 부분에도 너무 민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투자 경고, 투자 그거를 받았는데도 어떻게 됐느냐? 자, ABL 바이오. 자, 투자 경고 다 받았어요. 받아갖고 놀래가 막 다 던졌는데 이거 가 있잖아요. 지금 얘는 지금 이제 여기 투자주의 이제 해제가 됐어요. 되고 난데도 주가가 왜 내려갑니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박스가 있죠. 얘는 지금 그날 알테오젠이 이제 바이오 시장을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그날 뭐 삼성 에피소 홀딩스라든지 뭐 이런 좀 그 한 종목들이 전부 다 막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였지만 그 이후에 영향력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안절부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주식시장의 통치 수단이다. 개인들이 너무 만약 주가 쭉 빠져보세요. 싸게 막 잡으려고 신용 미수 막 안 때리겠습니까? 그런 걸 하나 막아주는 그런 어떤 통치 수단으로 보시고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SPG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SPG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얘도 지금 단기 과열, 뭐 투자 경고, 투자주의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이 SPG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제가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막 주당 벌써 막 금방 2만 원 정도 막 30% 40%가 나왔잖아요. 유튜브에서 뭐 2탄이다 뭐다 이런 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 뭐 5탄에 드렸던 것도 어제 그 양자 컴퓨터 떠버렸잖아요. 그 유튜브를 왜 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얘도 지금 보면 우리가 좀 관찰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이 다우지수 있잖아요. 물론 다우지수 뭐 좀 이렇게 좀 올랐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전략은 뭐예요?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를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기 위한 초읽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하고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일단 베네수엘라 연공은 폐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베네수엘라는 자원이 되게 많아요. 석유 매장량도 사우디보다도 많아요. 세계 1위고요. 그리고 콜탄이라는 이 그 재료가 있는데 이게 뭐 하여튼 가치로 따지면은 한 145조 정도 된대요. 이게 뭐냐면은 열에 되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염산이든 황산이든 그 200도가 넘는 그런 걸 갖다 부어도 부식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열에 강하다. 그러면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무기로 쓰이겠죠. 미사일, 전투기 이런 재료로 쓰이는 그 콜탄이라는 재료가 이 베네수엘라에 상당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좀 노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야 트럼프가 저거 노리는 거 아니야? 뭐 석유 저거 노리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트럼프가 이 베네수엘라를 공략하려고 하는 그 첫 번째 그거는 뭐냐면 이 지금 뭡니까 그 차베스입니까? 차베스가 2006년도에 유엔에서 이 반미 연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2007년도에는 그 미국의 뭐 그저 엑스모빌이라든지 필립스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걸 전부 다 막 국영화해가지고 다 뺏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이를 이렇게 그 좀 갈고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또 거기에다가 이제 이 석유를 팔아서 이제 살던 그런 어떤 국가였는데 이 석유를 단독적으로 중국에다가만 이렇게 많이 그죠 이게 수입을 하게끔 하는 이런 어떤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가장 지금 트럼프가 예민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중국이잖아요. 그러면 베네수엘라를 공격해서 석유를 딱 끊어버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경제가 허물어질 수 있고 거기에 다시 누가 진입할 수가 있을까요? 미국 기업이 진입을 하면서 그죠? 또 미국의 물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럼 물가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지금 좀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금리 인하만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학수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했을 때 이제 이 시장에 미치는 그런 어떤 영향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의 어떤 그 돌발 악재는 자 내일 악재가 터집니다 이렇게 예고편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 제가 이제 방송하는 그게도 현금을 항상 지금 현재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시장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온다고 해서 완전히 뭐 폭삭 무너지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알고 있어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팁을 드리면은 시장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딱 하나의 무기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뭐냐? 바로 현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현금을 자꾸 다 소진해버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비워야 된다 했잖아. 비워야 채워진다고 얘기했죠. 그게서 가장 중심적으로 얘기한 게 종목 선정과 계좌 관리였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 계좌에 종목을 100개씩 가지고 있고 그죠? 20개씩 가지고 있고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 절대 못합니다. 종목을 딱 압축하고 현금을 듬뿍 가지고 있고 이러면은 매일 수익이 날 수가 있지만 지금도 여러분들 계좌를 한번 보시라고. 계좌에 막 종목이 너무 많아.
절대 꿈도 꾸면 안 돼요. 그것이 딱 정리가 되었을 때 아니면 가감하게 내가 다시 한번 딱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돼야지 아이고 이거 뭐 10주, 이거 5주, 뭐 이거 20주.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아니 30주 사가지고 30만 원 벌었다고 했지 않느냐. 그거랑 다르죠. 파동이 나올 지점에서 30주를 사는 거하고 파동이 언제 나올지 모르고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30주하고는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마두로한테 트럼프가 그걸 했거든요. 너 내 말 듣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정치 좀 이렇게 좀 그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랬는데 지금 마두로가 막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막 이란하고 막 이래 등에 업고 막 지금 말을 안 듣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네수엘라를 공략하는 거는 공습하는 거는 지금 시간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촉박한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물가가 너무 많이 치솟았잖아요.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식당에 가면은 선결제를 하는 그 의미가 베네수엘라에서 선결제를 하는 거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베네수엘라는 들어갈 때 예를 들어 국밥이 2만 원이다 이러면 있잖아요. 2만 원을 먼저 결제하느냐면은 먹는 순간에도 물가가 올라왔고 나올 때는 3만 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이 못 먹고 지쳐가지고 그렇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은 전 세계에 있는 인구들이 전부 다 어떠냐면 체중이 감소하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체중이 이제 전체적인 인구를 보면 체중이 이렇게 뭐 1kg가 증가했다든지 뭐 2kg가 증가했다든지 이런데 베네수엘라 그 국민들은 5kg가 줄어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하시고 싶은 분은 그 베네수엘라 가면은 막 가만히 있어도 막 5kg 빠집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이 금리 인하와 관련돼 있어서 어떤 공습이 나올 건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이 그 뭐 지수라는 거는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뭐 확 이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쟁을 했을 때 이제 그 승산이 없이 하겠습니까? 한 방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뭐 저렇게 3년 4년 끌겠습니까? 그냥 한 방에 탁 이렇게 그죠? 공략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지금. 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 기관들이 싹 들어오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냥 5,000포인트라든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미국이 그럼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게 되면은 뭐 순간적으로 폭락할 수는 있겠죠. 뭐 그런 어떤 상황들이 진행이 된다면 그럼 우리 시장에는 그러면 어떻게 영향력이 없겠느냐? 순간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뭘 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무기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 시장이 가는 데는 크게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코스피 그죠 아주 그림이 아주 멋지고 그다음에 코스닥 얘도 지금 이제 아주 멋집니다. 뭐 1000포인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스닥 시장이 딱 불붙어 버리면요. 지금 1000포인트 해봐야 뭐 그 뭡니까 뭐 ABL 바이오나 뭐 알테오장 그거 뭐 한만 조금 땡겨 보면 뭐 1000포인트 되는데 그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지금 이 지수보다는 이 시장에서는 종목에 대한 그런 어떤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뭐냐면 로봇이라고 했잖아, 그죠? 뭐 감속기라든지 아까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죠? 휴머노이드, 뭐 피지컬 AI, 그죠? 뭐 로봇손, 뭐 액추에이터, 뭐 이런 관련성, 그죠? 스마트 팩토리, 뭐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 그런 애들을 여러분들께서 분류를 하시면 좋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그냥 요런 정도의 그 로봇 관련한 종목은 조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좀 꾸준히 한번 보시는 그런 전략은 어떨까 해서 제가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을 몇 개를 가져왔으니까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그 관심창에 올려두시고 뭐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든 뭐 추세를 보시든 그건 뭐 여러분들의 각자의 솜씨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이 뭐냐면 현대오토에버입니다. 그죠? 딱 그림이 어떻습니까? 그림 아닙니까? 여러분들 누가 봐도 이거는 뭐예요? 너무나 잘 그린 그림이죠. 저런 그림 그 함부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그림을 그죠? 상한가 치고 이것도 시총이 장난 아닙니다. 가격도 비싸요. 28만 원입니다. 이거 지금 시총이 7조 8조네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어제 28만 원, 29만 원 어제 종가가 28만 3천 원인가? 그죠?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뭐 조금 밀리고 했지만 결국 작은 가격은 아니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딱 28만 원짜리가 얼마를 가느냐?
100만 원짜리 주식 많잖아요, 지금. 효성중공업 제가 그때 100만 원 얘기했는데 제가 100만 원 이야기하고 난 그 이후에 지금 200만 원 가까이 갔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느냐면 단기적이든 그죠? 중기든 그죠? 조금 이렇게 보든 여러분들께서 기술력을 조금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수급이 형성돼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어떠냐면 랜덤하단 말이에요. 랜덤. 그죠? RTO 좀 봤죠? 한 방에 그걸 막 밀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께서 그는 어떤 그죠? 투자 철학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두 번째, 로보티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여기입니까? 8만 원, 9만 원 할 때가 아마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유중 1,000억 한다고.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1,000억 유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 그죠? 빚을 갖고 이런 건 안 되지만 사업으로 어떻게 해서 좀 해보겠다는 거는 괜찮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건 뭐였습니까? 빚을 갚는 게 아니었잖아요. 운용 자금이었잖아.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때가 9만 원이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막 밀렸을 때도 뭐예요? 괜찮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림이 나온다. 이때가 9만 원이라니까요. 8만 원, 9만 원.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32만 원가 있잖아요. 괜찮다 했잖아요. 이 종목 괜찮다. 쫄 필요가 없다. 그죠? 그러면 이야 30만 원인데도 이렇느냐? 흐름을 보란 말이에요. 흐름을. 어느 라인을 깬 게 있느냐 이거죠. 추세선을 뭘 깼느냐 이거죠. 뭐를 깼느냐. 계속 이렇게 한다라는 건 뭡니까? 주인이 없이 돈을 안 들이고 어떻게 저는 차트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뭐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어떻다는 겁니까? 그죠? 꿈이 있겠다는 거죠. 자, 그다음 뭡니까? 원익홀딩스.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제가 여 밑에서 8,000원, 9,000원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그죠? 얘 로봇손이죠. 얘도 지금 보세요. 올려놓고 또 뭡니까? 살아나려고 하죠. 이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로봇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뭡니까? 손이 없는 로봇이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SPG, 얘 마찬가지입니다. SPG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로봇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볼만한 그런 몇 가지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서 보시라는 겁니다. 이 SPG도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어머 이렇게 샀는데 이렇게 푹 빠지면 어떻게 하지? 그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기술력을 가져야 된다. 그 기술력은 뭐다? 제가 주식은 절대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경험을 해보면서 쟤들이 저렇게 할 때 올수를 깼을 때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고 그죠? 그런 방법론을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한라캐스트, 그죠? 한라캐스트 제가 여기서부터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참고해서 보셨던 분들은 수익이 짧게라도 요 정도는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얘도 보세요. 전고점, 그죠? 얘 지금 보면은 테슬라의 옵티머스 공장, 그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테슬라 태자만 나와도 막 움직이려고 불떡불떡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로봇은 뭐 한 요 정도 좀 보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보면은 말씀드렸던 뭐 854 같은 60% 이상 막 나왔잖아. 그죠? 이번 주에는 뭐 칩셋 미디어 얘가 이제 뭐 그 뭐 TPU 뭐 구글 어쩌고 했다가 아니다. 모바일 칩이다. 뭐 이러면서 막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난리를 치는데 그런 어떤 말장난에 놀아나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삼성 에피스홀딩스.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올선이 깨지거나 이렇게 될 때 어떻게 깨지느냐? 50만 원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 대하제약 이것도 역시 침해입니다. 자, 우리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그 마음의 에너지는, 마음먹은 에너지는 항상 어떻게 가야 되느냐면 직선으로 가야 돼, 직선. 빛도 어떻느냐면은 약간 꺾어지잖아요. 가다가 꺾어지면 어때? 힘이 쏙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마음먹은, 그죠? 이것을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가는 멋진 투자자가 한번 되어보자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